두 끼 식사와 영양 궁금하시죠? 과연 두 끼 식사하면 하는데도 영양이 딸리지 않을까? 두 끼 식사하는 방법 있습니다. 두 끼 식사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이제 위장에서는 당분 외의 영양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위장에서는 무엇만 흡수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하다 꿀물 드시면 기운이 팍 나는 거예요. 그렇죠? 경험해 보셨죠? 너무 공감이 잘 되죠? 금식하다 꿀물 하면 저도 일주일에 2번 해봤어요. 일주일에 2번 해봤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얼마나 할만하다는 것인지 알아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꿀물이 있으면 정말 편합니다. 이 꿀물을 마시게 되면 위에서요, 이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돼요. 그런데 이 두 끼 식사는 인체의 노폐물을 저하시켜 버려요. 인체의 노폐물을. 그래서 우리 보통 오토파지라고 하는 그 내용 아시죠? 그리스에 온 단어. 오토파지가 무슨 뜻이냐면 자기를 먹다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거나 한 끼 식사를 이렇게 식사를 거르면 우리 몸에서 내 세포를 긁어먹는 게 아니고 노폐물 그리고 쓰레기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뭐를 한다고요? 에너지원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보통 우리 아궁이에다 불을 떼는데 간혹 쓰레기가 나와요. 그럼 그 쓰레기도 뭐로 쓸 수 있어요? 불을 떼가지고 방을 따뜻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쓰레기, 우리 몸에 쓰레기가 그 많은 쓰레기를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몸을 치료하게 하는 거죠. 일석이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두 끼 식사 하지 않으면 이 몸에서 이런 작용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세 끼 식사가 칼로리는 많이 섭취되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즉 영양소들에 있어서는 문제를 줍니다. 그래서 두 끼 식사를 해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영양을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루 3끼를 먹다가 2끼로 바꾸잖아요. 뭐가 남을까요? 당연히 에너지가 남겠죠. 지금까지 거꾸로 생각하셨어요. 하루 3끼를 먹다가 2끼 먹으면 기운 없어 어떻게 살아가지? 이제 그 부분도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는지. 자, 하루에 3끼를 먹다가 2끼를 먹으면 에너지가 뭐한다? 100%예요. 이건 계산적으로 에너지가 남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식사를 3끼를 하게 되면 에너지가 뇌에 저장돼 있다가 음식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소화를 시키죠. 지령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식을 하게 되면, 2끼를 식사하게 되면 소화시켰던 에너지가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을 시킵니다. 노폐물을. 그러면서 이제 몸에 자연치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루에 3끼에서 2끼로 바꾸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소 무엇으로요?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나면 핑 돌죠. 핑 돌죠. 이거 안 먹어서 그렇거나, 안 먹어서 맞네요. 안 먹어서 그렇지만 몸에 영양 부족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특히 3번째 식사를 하는 습관이 있던 그 시간쯤에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 짧은 기간 동안 꾸준히 계속하면 이 현기증은 없어질 것이다.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은 38년, 거의 40년 가까이 두 끼 식사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끼 식사를 해보면서 처음에는 식사를 육식에서 채식으로 바꾸고 3끼에 2끼로 바꾸면서 아이를 안고 막 쓰러지고 막 그랬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습관이 딱 돼버리니까, 이 사람들은요, 주식이 육식이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습관이 바꾸는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도 오래 걸렸어요. 저도 어렸을 때 채소 과일을 안 먹었거든요. 거의 뭐 햄, 소시지, 뭐 캔 그런 거 있죠. 참치 이런 거. 그런 그 고기들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거 먹다가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막 호박이라든지 이런 거 먹으니까 막 토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 1년을 못 먹었어요. 1년을. 그러니까 1년 이상을 야채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막 얼굴 같은 데 있잖아요. 그 반질반질하고 제가 원래 좀 통통했거든요. 이 기름기 같은 게 이제 없어지고 막 건조해지는데 딱지까지 생겼어요. 이만한 2개가 막 이런데 그 정도로 이제 몸이 바뀌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13살, 14살 그때 또 한 1년 반, 2년 가까이를 고생을 했어요. 1년 반, 2년 가까이를. 그리고 나니까 이제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건강했던, 그리고 어렸을 때 그냥 자라나는 저도 그렇게 바뀌는데 그런 게 필요했다면 당연히 환자분들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새끼 숫기에 바꿀 때, 현기증이 날 때 그것을 기력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 어떤 분은 머리카락이 빠져요. 머리카락. 그래서 상담이 왔어요. 깜짝 놀라면서. 근데 며칠 지나니까 그거 괜찮아지고, 어떤 분은 다리가 힘이 없고, 어떤 분들은 막 너무 배고프고 속이 쓰리고. 네.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두 끼 식사를 하면 현기증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생리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 끼 식사하면 뭐가 남는다 그랬죠? 에너지가 남는다. 그럼 독소가 어디에 유입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두 끼 식사를 해서 에너지가 남아서 그것을 청소하게 되면, 청소를 그냥 뭐 던져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경로가 있잖아요. 우리 컴퓨터를 쓰다 보면 청소는 항상 휴지통에다, 그렇죠? 경로가 있죠. 우리 몸은 어디에다 보낼까요? 혈액에다 보냅니다. 그러면 그때 미각신경의 중추가 자극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음식이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고기도 먹고 싶어, 짬뽕도 먹고 싶고, 초코파이도. 이제 미각신경이 자극을 받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서 이것을 유혹을 못 이기면 먹고 해결되고, 유혹을 이기면 다음번 점점점 그게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이 뇌신경이 그때 이 독소에 취하게 돼요. 독소에. 두 끼 식사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누구나 다 일어나는 반응들이에요. 누구나 다 일어나는. 세 끼에서 두 끼로 바꿀 때. 그러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불안해지고 긴장이 됩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녁 과일식을 하다가 과일식을 안 해도 약간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은 거의 있어요. 노폐물이 배출되면서 갑자기 막 현기증이 생기는 거예요. 현기증은 독소가 빠질 때 생기는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보시면 위장은 우리가 쉬기 위하여 누울 때 그 일을 뭐 해야 된다? 완료해야 한다. 자, 밑에 빨간 것이 잠자는 시간 중에 소화작용이 진행되지 않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을 졌던 위가 그 일을 이행한 후에는 위장이 기진맥진해지는데 이것이 무엇을 일으킨다고요? 노곤함을 일으킨다. 보통 우리가 저녁 먹고 막 노곤해지잖아요. 이제 그러면 잠을 잘 올 것 같고 좋지만 결국은 몸을 망가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보통 두 끼 식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욕의 만족을 위한 무엇이 증가된다고요? 욕구가 증가되는데, 이 노곤함은 이게 제가 했던 경험과 똑같아요. 일반적으로 육식하는 결과로, 또한 과식했던 결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식하거나 고기 먹거나 하면 두 끼 식사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위장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처리하는 일을 계속함으로 뭐 한다고요? 피로해진다. 소화기관들이 휴식을 갖지 못함으로 약해진다. 제가 아까 소화액이 얼마큼 나온다고 말씀드렸나요? 하루에 8리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소화액이 8리터 나오는데 쭉 나눠서 보면 타액이 1.5리터, 위액이 약 2.5리터, 췌장이 0.7, 장액 3리터, 담즙 0.5리터.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액들이 나오는 것이 대부분 아침에. 그래서 그 아침에 이것이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침 식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썼어요. 아침을 거르는 사람은 그 습관 자체가 건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침 먹기 싫은 사람 있죠. 아침을 먹고 싶다, 먹기 싫다. 아침 먹기 싫은 그 자체가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말을 하죠. 저녁에 과일을 먹는데 너무 배고픕니다. 네. 사람들이 이제 보통 두 끼 식사, 세 끼 식사에 두 끼로 바꾸는 과정에서 갑자기 안 먹기는 좀 그렇고 해서 이제 저희도 과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막 새벽에 더 배고픈 분들이 있어요. 네. 더 힘든 분들이 있어요. 저녁에 이 과일식을 하게 되면 왜 배가 더 고프냐면 그 당 수치가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배가 더 고픈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보통 이제 습관이 먹는다, 씹어 먹고 그 섬유질이라든지 그것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위장이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꿀이나 화분 같은 경우는 최소로 소화기관을 이제 활동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꿀이나 화분을 하게 되면 과일보다는 훨씬 더 두께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 더 좋게 하려면 꿀이나 화분도 안 먹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에너지 상태, 내 몸에 이제 그 영양 상태가 너무 부족했던 분들은 저녁 식사 대신에 화분을 드시면 훨씬 더 낫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끼 식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요점을 정리해 드리면, 두 끼를 먹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소화기관은요, 습관입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그 습관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만약에 내가 단백질이 부족해요. 근데 고기를 먹던 사람은 단백질이 부족할 때 고기가 당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단백질의 경로가 고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콩을 먹던 사람이었으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두유가 당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고 삽니다. 내가 안 먹으니까 큰일 날까? 안 먹으니까 기운이 없다? 안 먹으니까 현기증이 난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살 빠지는 거 걱정하시는데, 이게 내 몸에 살이 빠지는 것은요, 여러분 그 몸에서 살이 빠질 때는 두 끼가 아니라 세 끼 먹어도 빠지고요, 간식을 해도 빠져요. 네. 채식을 하면은. 그러니까 채식을 하면 무조건 빠집니다. 채식하면서 살 안 빠지려면 가끔 조기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오리고기도 먹어야 되고, 닭고기도 먹어야 돼요. 그럼 안 빠져요. 근데 채식을 하면서 세 끼를 먹잖아요. 빠지긴 빠집니다. 좀 천천히 빠지냐, 좀 더 빨리 빠지냐, 이 차이가 나죠. 근데 살이 빠져도 그 기력이 괜찮고 식사가 잘하고 뭐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살이 빠질 때 음식을 잘 못 먹고 어디가 아프고 힘들고 하면서 계속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에 이상이 있을 때, 그런데 그때라도 사실은 뭔가를 계속해서 더 먹기보다는 정량으로 먹을 수만 있다면 두 끼 먹는 게 좋고, 혹시 내가 너무 몸이 악화돼서 아침도 별로 못 먹고 두 끼도 점심도 못 먹었다 하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먹어줄 수는 있어요. 그런 거 있지만 정상적인 두 끼 식사를 절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는 분들, 그러니까 두 끼 식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 활동도 할 수 있고 살이 빠지는 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59kg 나간 때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거의 회복되는 거를 보면 살이 찌면서 회복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 살은 언제 찌냐면 병이 싹 없어지면 찌더라고요. 네. 특히 신부전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병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쪄야 돼요. 기본 어느 정도로. 근데 병이 있을 때는 그 병을 해결하면서 서서히 쭉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겁니다. 병을 굶겨 죽이는 거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암은 굶겨 죽여야 돼요. 근데 내가 그렇다고 굶을 수는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금식을 20일, 15일, 일주일 하면 암이 줄어요. 저는요, 금식을 하면서 암이 커지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금식을 하면 대부분 암의 사이즈가 거의 줍니다. 근데 우리가 평생 금식을 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 끼 식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루에 공복 시간을 어떻게 한다? 공복 시간 늘려주는 거예요. 하루에 공복 시간을 10시간 이상 공복 시간을 갖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엄청나게 좋은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시, 2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면 몇 시간이에요, 공복이요? 10시간 넘죠? 15시간도 넘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 동안 공복 시간 만들어 놓을 때 우리 몸에 암들이나 질병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자연치유를 할 때 정말 저녁에 내가 조금 먹거나 아니면 국수를 삶아 먹거나 한다고 살이 안 빠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어느 그 필요한 만큼 몸이 견딜 수 있을 만큼 빠집니다. 하지만 아침, 점심 잘 드셔야 돼요. 아침, 점심이 부실했을 때는 물론 저녁에 간단하게 드셔야 되겠지만, 아침 식사가 충분하다, 영양이나 또 양이나 이런 거 있어서, 그러면 저녁 식사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좋은 식사가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치유가 가장 우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